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최신 시장의 이슈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들인 만큼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세계 1위인데 불구하고 반토막이 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올해 시장의 트렌드를 만나면서 3월 달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인 만큼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한화로 약 56조 4,582억 원의 매출과 주당 1,277원에 대한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AI 칩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가가 시간 외에서는 약한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8%, 순이익은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그만 기업이 아니라 이렇게 시가총액에 대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압도적인 수치로 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AI 칩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을 견인한 것은 이제 젠슨항 CEO가 공개했었던 블랙웰입니다. 젠슨항 CEO가 직접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놀랍다 라고 언급까지 했고요. 오픈 AI나 그록 프리 그리고 딥시크와 같은 AI 모델들로 인해서 향후 100배 많은 AI 칩 소비가 기대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그리고 대만에서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대다수인 국내에서는 모멘텀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AI 반도체 기업들의 강력한 움직임 다음으로 후속으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다른 국가의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 상승률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 이 블랙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AI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K반도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MPU가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MPU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딥시크로 인해서 MPU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중국의 AI 딥시크가 AI 반도체 시장의 가성비 화두를 일으키면서 MPU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MPU가 GPU와 비교했을 때 그 성능 자체가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간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GPU 제품이 주도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성비 AI 투자가 확산될 경우 MPU로 그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젠슨항 CEO가 말했던 것처럼 이 AI 칩에 대한 사용량 자체가 지금보다 100배 이상 커진다고 했을 때 MPU가 갖고 갈 수 있는 그 캐파 자체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GPU 대비해서 제품 단가가 낮고 기술 장벽이 낮다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국내 패밀리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업화를 준비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고 그 경쟁력 자체가 이제는 GPU로부터 NPU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저비용 AI 모델에서는 NPU를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량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CES에서 한국의 기업 NPU를 만드는 팹리스 기업 자체가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난 CES 2025에서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인 디벡스가 100건 이상의 양산칩 샘플 요청을 받아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NPU를 만드는 기업, 팹리스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 디벡스만 있는 건 알겠지만 디벡스는 1세대 NPU인 DX-M1의 작동을 시연을 했고요. 특히나 현대자동차의 로보틱스 랩 요번용 AI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포스코에 대한 내용들부터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대한 AI 알고리즘 사례를 발표했고 그 사례 자체가 많은 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겁니다. 디벡스 말고도 퓨리오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세대 AI 반도체인 워보이를 양산한 데 이어서 지난해 SK하이닉스의 HBM3를 탑재한 추론용 NPU 레니게이드를 공개까지 합니다.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NPU 시장의 선두주자다 라고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세대 AI 칩 리벨에 대한 샘플을 다가오는 6월 내에 생산할 예정이고요. 고객사에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NPU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 리벨리온이 아람코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렉을 공급하면서 이거는 상당한 진전이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NPU 스타트업인 리벨리온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데이터 센터에 차사 NPU를 탑재한 렉을 처음으로 공급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렉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반도체는 칩, 카드, 서버, 렉의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PU나 이런 반도체들이 모여서 함께 카드에 꼽혀서 작동이 되고요. 이 카드들이 모여서 서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버들이 수십 대와 네트워크 장비들을 연결해서 보관하는 냉장고 형태의 장비를 우리는 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코와 진행 중인 개념 검증에 대한 일환으로 얘네들이 이 개념 검증이 끝난 다음에 공급에 대한 규모를 늘린다라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서버 규모나 카드 규모가 아니라 렉의 형태로 개념 검증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 물량에 대한 수출이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NPU가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메타가 데이터 센터용 NPU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죠. 이 엔비디아의 GPU가 NPU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GPU가 만능이긴 합니다. 어떤 연산에서든 범용적으로 뛰어나지만 사실 NPU 같은 경우에는 추론 분야에서 특화되어 있는 NPU를 현재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추론 성능 자체, 추론에 대한 능력 자체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저비용 반도체를 이용해서 기술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퓨리오사에 대한 기업 모멘텀이 현재 시장에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겠고요. 경쟁사인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기업 가치 자체가 1조 1,400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NPU 기업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메타가 이 퓨리오사 AI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국내 시장에서는 엄청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는데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TSMC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메타가 인수 협상 중인 퓨리오사 AI에 대해서 TSMC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이나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맞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해 왔고요. 사실 이 퓨리오사 AI가 최근에 개발한 이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에는
TSMC의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꿔 말하면은 TSMC가 생산하는 이 MPU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TSMC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TSMC가 기술력을 인정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특히 팹리스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못 받았던 만큼 해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GPU로부터 떨어지는 MPU에 대한 낙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은 바로 포바이포입니다.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AI 화질 개선 프로그램인 AI 솔루션 픽셀을 만들어서 지난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이 시작한 기업입니다. 적자까지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화질 개선 니즈가 있는 해외 제작사 스튜디오에서는 사실 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보안에 대한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하드웨어 제품을 만드는 4x4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퓨리오사 AI와 협력을 통해서 픽셀 서비스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퓨리오사 AI의 MPU 반도체 보드에다가 픽셀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패키지 제품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와 TSMC의 투자까지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퓨리오사와 전략적으로 매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수혜받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